제19장 유튜브 학교 성인 사업가들과 함께. 미 엘버스는 짧은 금발의 키 큰 스웨덴 출신 여성으로 오랫동안 뉴욕과 런던에서 살았다. 광고 사진가이다. 동영상 감독으로서 그녀는 사회생활의 상당 기간을 제작비가 수억 원이나 드는 동영상 작업으로 한번 보내다 유튜브로 인해 지정을 받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 마침내 그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대로 물리칠 수 없는 유튜브에 합류하기로 작정했다. 갑자기 누구에게나 공짜로 자신을 알릴 기회가 생긴 거예요. 굉장한 일이었죠. 런던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브라이튼 소재의 힐튼 메트로폴 호텔의 6층 회의실에 모인 15명의 소기업 대표들을 향해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녀는 바닷가 호텔의 다소 황량한 회의실에서 사람들에게 유튜브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브이로그 아카데미를 열었다. 내가 그곳에 찾아간 2016년 6월 24일 브이로그 온 더 비치라는 반나절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다. 유튜브의 기초를 가르치는 초보자 과정이었다. 브이로그 아카데미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 유튜브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수많은 학교 가운데 하나다. 엘버슨의 고향에도 유명한 유튜브 학교가 있다. 스웨덴의 북부 도시 칼릭스에 있는 국민대학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학생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강좌를 개설했다. 유튜브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 학교의 교장이 스웨덴의 SVT 채널에 나와서 한 말이다. 엘버스는 프로젝터 앞에 서서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동영상 블로그 과정을 통해 사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 자신만의 동영상 블로그 활동 방법을 찾아서 사업상 과감한 동영상 전략을 구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발전해서 카메라 앞에서 열정을 활짝 펼치는 한편 그 열정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수강생들은 이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끝까지 앉아서 쳐다봐야만 한다. 동영상 블로그를 운영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엘버슨이 물었다. 무엇보다 문서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의뢰인에게 여러분의 진면목을 알리고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그녀는 간결미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사람들은 짧고 산뜻한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주제의 TED 강연도 20분 이내에 끝나잖아요. 엘버스는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여성 인테리어 디자이너 캐시를 사례로 들었다. 캐시의 시장은 런던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글에서 인테리어 디자이너 런던을 쳐서 아무리 찾아내기까지 그녀를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클릭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캐시는 엘버슨이 만들어준 동영상을 통해 온라인상의 복잡한 경쟁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캐시는 유튜브에 자신을 알리는 동영상을 올려서 프리젠테이션을 마친 셈이니 사람들은 1차적으로 그녀가 누구인지 그 동영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겨볼 요량으로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올 때는 이미 만나본 듯한 느낌이 들어 관계를 쉽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강의에는 동영상의 영향력에 관한 통계와 인상적인 구절이 곁들여져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마존
통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연결한 기업은 제품을 30% 더 판다. 동영상을 올리면 전문가로 인정받기 쉽다. 온라인 존재감을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등등. 엘버스는 설명을 이어갔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에 더 잘 띄고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온라인 고객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동영상은 그렇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죠. 글은 느려요. 사람들은 문서를 읽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요. 꼭 필요한 문서라도 나중에 읽기 함석에 집어넣기 일수죠. 짧고 산뜻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동영상을 훨씬 더 빨리 클릭해요. 동영상을 알면 전혀 다른 수준에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그녀는 굳혀 말했다. 모든 감각이 아니라 거의 모든 감각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후각이나 미각은 아니니까요. 엘버스는 유튜브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도모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 관리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길게 설명했다.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길 원합니다. 이전의 대형 브랜드는 보이는 게 다였다. 말하자면 개성이 없는 거대한 물체였다. 하지만 지금의 브랜드는 보편성보다 개성을 선호한다. 그녀는 많은 브랜드가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신비스러운 힘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흥미진진한 이 이야기를 기울여 듣는 사람의 뇌를 MRI로 촬영해 보면 두뇌의 주요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엘버스는 두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대뇌 피질의 시냅스가 촉발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설명하진 않았지만 묘하게 설득력이 있었다. 어쨌든 본인 경험담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무언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녀는 하지만 매우 두면밀해야 하여 라고 당부한 다음 화려한 해설을 잠시 멈췄다. 효과가 강력할수록 위험 부담도 크기 마련이어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담긴 동영상 콘텐츠는 주도 면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설명을 이어간다. 우리는 동영상 블로그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만큼 우리의 개인사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인의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고 우리의 비즈니스적인 성과도 들려줘야 해요. 어떻게든 의료인이 우리를 좋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해요. 유튜브의 역사를 살펴보면 뭔가를 팔기보다는 즐기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변했다. 유튜브가 대세에 편승한 것이다. 재미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지만 유튜브에는 비정할이 많지 현실적인 상업 논리가 끼어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엘버슨의 해변 브이로그 참가비로 각자 45유로를 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동영상의 물결 속에서 사진빨로 이득을 보는 20대나 동영상 태블릿이나 노트북 컴퓨터로 보는 야심만만한 10대가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다. 그들에게 인터넷은 늘 함께했고 오랫도록 함께할 도구라기보다 어느 순간 툭 튀어나온 하나의 발명품이며 별미로 먹는 간식 같은 존재다. 본질적이고 필수적이라기보다 맛부터 싸우거나 복종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튜브를 통해 얻게 될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는 점이다. 히더 베리도 유튜브를 이용해 보려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녀는 영국 체스터의 에런델역 근방에서 8년째
해리스 커피라는 커피 회사를 운영한다. 파나마 모자를 쓰고 종횡무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당찬 사업가이며 회계사 출신으로 스포츠 영양사와 지압사 경력까지 있다. 그녀는 2011년 자신이 개발한 혼합 커피를 출시했다. 그녀는 통근자들에게 젊게는 커피 한 잔만 파는 게 아니라 큰 커피 머신을 보급하고 싶어 했다. 기존의 커피 사업가는 다른 방면에 도전하고 있어요. 같은 제품, 같은 브랜드이지만 포커스를 달리해서 사람들이 2에서 3파운드짜리 라떼 한 잔보다 더 많은 돈을 쓰게 만들려고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티더 베리는 커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한다. 인스턴트 커피에만 돈을 다 쓰지 마세요. 우리는 커피콩도 공급해줘요. 번화가의 커피 체인점과 비교해보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요. 게다가 우리 커피는 맛이 환상적이에요. 처음에는 200만 원만 투자하면 석 달 만에 본전을 뽑지요. 나는 기자이고 커피를 마시지도 않아서 커피 사업은 관심이 없다고 말해 주었다. 외모나 태도에서 그녀는 TV 진행자 샌디 톡스픽이 가슴머리 버전이라는 인상을 준다. 즐겁고 활달하면서도 날카로운 말씀솜씨와 뛰어난 유튜브 감각이 돋보인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튜브는 매우 복잡한 공간인데 내가 과연 돋보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이렇게 묻더니 하긴 내가 좀 건방진 캐릭터니까 유튜브가 먹히겠군요 라며 자문자답했다.